자, 우리가 이제 2단원 민족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요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제2에서 일제 이제 강점기, 식민지 그 기간인데요. 자, 요 식민지 기간을 이제 공부하기 전에 이제 개괄적으로 이 식민지 시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학습하면 좋을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식민지 시기를 공부할 때 크게 세 개의 시기로 우리가 시기를 구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1910년대. 자, 그 다음에 1920년대. 자, 그 다음에요 1930년대 이후. 자, 요렇게 해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이후 요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학습을 하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기를 구분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이제 이 시기를 구분하는 어떤 이제 특정한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어떤 계기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자, 10년대와 20년대를 가리는 중요한 이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자, 1919년에 일어났었던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뭔가가 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년대와 30년대를 가르는 기준은요. 자, 1931년에 만주사변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일제가 이제 만주를 공격했던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자,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뭐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일제가 이제 전쟁에 이제 나서는 시기가 이 30년대 이후 요 시기입니다. 자, 그래서 10년대, 20년대, 30년대 세 개의 시기를 일단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식민지 시기를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세 개의 시기로 구분하되 뭘 공부를 해냐? 그러니까 뭘 공부를 해야 되냐? 뭘 알아봐야 되냐라는 거예요. 뭘 알아봐야 되냐면, 자, 첫 번째는 자, 각 시기별 식민 통치 방식을 여러분들 확인해야 돼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식민 통치를 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통치를 했는지 그걸 이제 시기별로 여러분들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자, 경제 수탈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얼마나 일본이 이제 빼앗아 갔느냐, 그걸 이제 또 시기별로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 걸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 우리 어떤 민족운동. 뭐 다른 말로 뭐 독립운동이라고도 얘기해도 돼요. 자, 우리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크게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이렇게 이제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자, 그래서 결국에 이제 독립운동, 어떠한 독립운동이 시기별로 있었나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제 우리 이제 강점기, 일제 식민지 기간은요. 시기별 이제 세 개의 시기로 나눠서 세 개의 주제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겁니다. 큰 틀이.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1910년대에 이제 통치 방식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무단 통치라고 얘기해요. 자, 헌병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시기예요. 1910년대. 자, 그래서 이 10년대의 통치 방식을 우리가 이제 무단 통치라고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러다가 3.1운동 이후에 이 통치 방식이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 이제 바뀌냐면 우리 민족의 어떤 이제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제 그러니까 인정을 하면서 통치를 하겠다라고 이제 바뀌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화 통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자, 일본이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약간 이제 부드러운 유화 정책을 이제 펼치겠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말만 이렇게 한 거고요. 전혀 이제 어떤 이제 그 이루어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의 이제 통치 방식은 자,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불러요. 자, 민족을 말살시키겠다. 다 이제 말뜻 자체로 보면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조선 민족을 다 죽인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말살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조선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어떤 정신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신을 없애서 어디에 동원하겠다는 거야?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을요. 전쟁에 동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이제 경제 수탈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그 부분을 빼앗아갔냐라고 하는 건데, 자,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때 경제 수사를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말 그대로 뭐야? 토지를 조사하겠다. 자, 우리 한반도의 토지를 조사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군지 명확하게 해서 세금을 그 사람에게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실상은 자, 뭐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한 토지만 인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많은 토지가 이제 총독부 이제 그 손에 이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20년대 경제 스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산미 증식 계획. 자, 쌀을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이 쌀 생산량을 이제 증가시킨 다음에 그 증가된 부분 만큼의 양을 일본으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것보다 그러니까 증산된 그 양보다 더 많은 양을요 일본으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 이후 하면은 병참 기지화 정책. 자, 우리 보면은 30년대 이후에 어떤 이제 핵심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막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침략 전쟁을. 자, 그래서 좀 이제 전쟁과 연결시키면은 여러분들 좀 이제 좀 이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이제 쉬울 건데, 자, 우리 한반도를 이제 병참기지라고 이제 해가지고요. 전쟁을 할 때 그런 이제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해주는, 병참기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물적 자원을 이 전쟁에 이제 다 동원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병참기지화 정책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민족운동에 대해서 이제 볼 건데, 뭐 크게 뭐 국내국에 뭐 나눠서 봐도 되고 그냥 한꺼번에 봐도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 거야. 식민지가 막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활동하기가 어떨 거야? 우리 한반도 내에서 이렇게 독립운동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 식민지인 상태에서. 통치도 막 무단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 이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비밀 결사, 그러니까 몰래, 조직이 돼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다,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국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 한반도에서 바로 가까운 곳, 여기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이제 그러니까 독립 단체 만들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우리 만주, 뭐 간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뭐 상하이 고 일대, 뭐 연해주 지역, 또 뭐 미국, 이러한 지역들, 이런 데가 이제 국외에서 활동했던 거고요. 1910년대에 어떤 우리 독립운동 가운데서 가장 어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자, 국내에서 벌어졌던 바로 3.1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이제 해야 되고요. 자, 20년대에는 여러분들 좀 이제 중요한 게, 20년대에는 뭐 이제 그 사회주의가 막 들어오게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런 독립운동이 벌어졌는데요. 크게, 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60만세 운동. 자, 그 다음에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자, 이거 외에 뭐 이제 뭐 농민운동, 뭐 노동운동, 막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는 거는 엄청 중요한 것들, 핵심적인 내용들만 몇 가지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외에는 자, 20년대의 특징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독립군들이 이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시기다라고 이제 보면 돼요. 보면은 이때 뭐 봉오동 전투, 뭐 청산리 대첩.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0년대에 보면 여러분들 요 단체 하나 기억해두면 좋아요. 의열단이라고 해서요. 김원봉이 만든 건데 우리가 역사 영화 중에서 암살이라는 그 영화 있어요. 뭐 이정재, 전지현 이렇게 나오는 그 어떤 그 암살이라는 영화의 어떤 배경이 됐던 우리 독립운동 단체가 의열단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30년대 넘어가기 전에 요거 국내에서 당시에 20년대에 이 신간회라는 단체가 좀 이제 큰 이제 조직이었거든요. 단체로는 그것도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국외,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넘어가서 자 국외에서 활동한 뭐 단체 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한인 애국단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혹시 뭐 이제 윤봉길 뭐 흔히 뭐 유명하죠, 뭐 도시락 폭탄 던졌다라고 하는 거, 실제로는 이제 뭐 물통을 던졌지만은 여튼 윤봉길 막 그런 의사의 어떤 그 조직, 독립운동 단체 한인애국단 이게 이제 30년대에 나오고요. 또 자주 나온 게 있어요. 우리 문제에서 한국광복군이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떤 정규 군대예요. 이 한국광복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식민지 시기를 크게 이렇게 세 개의 시기로 나눠서 세 개의 주제를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기억, 제일 기본이 되는 거야.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0년대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 마찬가지로 이제 10년대 우리 제일 먼저 통치 방식, 그 다음에 경제 스타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떤 민족운동, 독립운동 요러한 이제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건데요. 자, 먼저 통치 방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910년 8월 29일 한일 병합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자, 일본은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식민 통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어요. 자, 그 기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선 총독부 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자, 조선 총독부가 만들어져서 이 조선 총독부가 우리 한반도 실질적으로 식민 통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조선 총독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결국에는 우리 한반도에서 식민지 우리 한반도에서 제일 높은 사람 바로 총독.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을사늑약 때 통감부가 설치되었다라고 했을 때요. 그 통감부의 대표, 통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누구겠어? 제일 높은 사람은. 그렇죠. 총독이 제일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총독은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총독이 되냐면, 자, 일단 일본 사람이겠죠. 자, 일본의 자, 해군 장군 출신. 그러니까 대장. 결국에는 군인들. 자, 군인 대장 출신들이 어떻게 돼? 총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군인이 통치해요. 좀 부드러울까요? 좀 이제 강압적일까요?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강압적이다. 이런 거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육해군 대장 출신. 결국에는 군인들이 총독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요. 자, 이 총독이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가장 이제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냐면, 자, 일단은 통치해야 되잖아요. 통치하는 거, 행정권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법도 만들어요. 입법권.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요. 사법권. 자, 그 다음에 군대도 마음대로 통솔할 수가 있어. 군대 통수권. 군 통수권이라고도 얘기해요. 등을 장악했다. 자, 결국에는 당시 우리 식민지 시기의 모든 권한을 다 이제 총독이 갖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치 방식에서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자, 당시에 우리나라의 치안을 누가 이제 관리를 했냐면, 자, 헌병 경찰들이 관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헌병 경찰제. 자, 지금의 경찰, 우리의 어떤 이제 치안을 유지시켜 주는데, 자, 지금 앞에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헌병. 자, 이 헌병은 뭐예요? 군인이죠. 그러니까 군인이 곧 경찰 일도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자, 군인이 경찰 일도 하니까, 자, 군인이 통치하는 거잖아요. 자, 어떤 강압적이고요. 자, 비인도적인 어떤 통치를 했냐라고 하면 바로 무단 통치를 했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1910년대의 어떤 통치 방식, 결국에는 무단 통치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헌병 경찰들이 이렇게 이제 치안을 이제 그 관리를 하게 되면서, 당시에 우리 뭐 언론, 뭐 출판, 뭐 집회, 뭐 결사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신문물 할 때 언론 활동, 그러니까 언론기관 해가지고요. 신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이제 신문을 표로 정리하면서 이제 확인을 했을 때 발행 기간을 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신문들이 다 언제 폐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단이 됐어. 신문이. 그렇죠. 1910년. 그렇죠. 결국에 식민지가 되고 나서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었던, 발행을 했었던 신문은 다 중단이 됐다는 거야. 언론 제한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출판, 마찬가지로 같이 제한됐고요. 집회라는 건 사람들이 모이는 거야. 그것도 못 모여요. 결사, 어떤 조직을 만드는 거야. 그런 것도 이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어떻게 돼? 강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요러한 내용도 있었대요. 뭐냐면은 자, 조선 태영령이라는 게 있었대. 자, 우리 태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형벌이긴 형벌인데, 자, 어떤 신체적 처벌을, 그러니까 신체 처벌을 하는 거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려서 이제 맞는 거. 그러니까 맞는 그 형벌이다라는 거야. 근데 누구에게만 적용이 된다? 조선 사람. 자, 우리 조선 사람에게만 이제 적용되는 조선 태영령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거예요. 헌병 경찰들이요 돌아다니면서 우리 조선인들 딱 보고요. 어떤 좀 죄를 지었네.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때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즉결 처분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원래는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재판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형벌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려야 되잖아. 근데 그러한 재판 없이 바로 그 현장 즉결, 바로 이제 어떤 처분을 내린다. 그 자리에서 때린다 이런 거예요. 조선 태영령 이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교육정책 한번 가볼게요. 이어서 자, 1910년대 교육은 어떠한 그 교육을 했는지 한번 보면은 자, 일단은 자, 일본어 중심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일본어를 이제 교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위에서 한 게 아니라 결국엔 뭐겠어? 말읽기를 알아들어야지 쉽게 통치를 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일본어 중심적으로 이제 교육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했다, 빼앗아갔다. 라는 거예요. 요걸 다른 말로 뭐라고도 이야기하냐면, 우민화 교육이라고도 얘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 고등교육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초등교육, 뭐, 중등교육, 뭐, 고등교육,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초등교육은 초등교육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관이 바로 이제 초등학교야. 자, 그 다음에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은 우리 중학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고등학교까지. 여기 중등교육 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등교육은 어딜까요? 고등학교 다음. 그렇죠. 대학교육이야,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식민지 시기에 우리 조선 사람한테 대학 교육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민이라고 하는 건 어리석은 백성 이런 거야. 어리석게 만들겠다, 어리석은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당시 이제 1910년대에 이제 학교가 있긴 있잖아요. 자, 당시 이제 교사는요. 자, 착거 칼을 차고 다녔고요. 자, 군인들처럼 자, 제복을 입고 수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그 선생님들이 교사가 자, 그러니까 당시 이제 학교에서도요, 수업 안에서도요, 막 선생님들이 칼을 차고 막 이제 있는 겁니다. 막 군인들처럼 제복 입고 기본적으로 그냥 그 자체만으로 분위기가 되게 이제 어떻게 돼? 강압적인 그런 이제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런 거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910년대의 통치 방식, 큰 틀로 이제 무단 통치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1910년대, 경제 수탈 한번 봐볼게요. 자, 어떤 면에서 이제 일제가 이런 경제적인 거를 빼앗아갔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10년대 경제 수탈은 자, 토지 조사 사업.
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토지를 조사한다. 말 그대로. 자, 명분을 한번 봐볼게요. 자, 이런 명분을 들어서 토지 조사 사업을 시행을 했대요. 자, 어떤 근대적, 자, 토지 소유 제도를 확립하겠다. 자, 그 다음에 공정하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공정한 지세부다. 자, 이러한 명분으로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을 한 거예요. 자,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목적, 왜 이렇게 했냐, 아니면 어떤 실상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막 토지 빼앗아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세금도 더 늘어나고요. 그런 게 있는데, 자, 식민 통치에 필요한 자, 기초 자료. 자, 기초 자료를 이제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초 자료 수립하고 재정을 확보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떤 이제 식민 통치에 자, 식민 통치의 경제 기반을 마련했다.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이제 원칙에 대해서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토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건데요. 자, 일단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자, 땅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돼? 신고를 해야지 그 땅을 인정해 준다 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야지 그 소유권을 인정해 준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 정해진 기간을 놓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땅으로 이제 등록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신고를 못했어. 마찬가지죠. 자, 결국에는 이러한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이제 전개, 그러니까 흘러가서 어떤 식으로 이런 게 나타났냐면, 자, 일단 신고를 하지 못한 미신고 토지. 자, 그 다음에요. 옛날에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교과서에서는 안 나오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자, 신고를 하되 그러니까 땅 하나에 그 해당되는 소유권을 가진 어떤 이제 사람은 한 명이야, 무조건. 인물이 무조건 한 명이어야 돼. 그 땅의 주인은 무조건 한 명인 거야. 자, 자, 그러니까요. 자,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자, 그 다음에 한 명이니까 이전에 땅이 무조건 한 명인 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 소유의 토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가문의 토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아니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제 사용하는 땅, 막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뭐 황실이나 또는 관청의 어떤 토지, 소유지. 자, 그 다음에 마을, 그 다음에 문종의 공동 소유지. 자,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 소속으로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신고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황실이나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그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그 가문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러한 땅들은 결국엔 누가 이제 가져간다고요? 그렇죠.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소유가 되었어요. 자, 조선 총독부가 이렇게 우리 한반도에 이러한 이제 땅을요 빼앗아 간 거죠, 결국에는. 자, 그러면 총독부는 이러한 땅을 다시 또 누구한테 넘겼냐면요, 당시에 우리 이러한 회사가 있었어요.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요, 우리가 줄여서 여기 동척이라고도 이제 불러요.
자, 이 동양적식 주식회사는 일본에서 이제 만든 건데, 일본 정부에서. 자, 이 동양적식 주식회사가 하는 일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자, 일본 사람들의 이민을 이제 도와주는 회사가 동양적식 주식회사예요. 자,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땅을 빼앗은 거죠? 이러한 땅 다 이제 총독부가 빼앗아 갔잖아. 이거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가 싼 값에 넘기는 겁니다. 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민을 이제 도와주는 회사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우리 한반도 땅을 이제 또 많이 산 거 아니야. 이 총독부로부터. 그래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일본 본토에 살고 있던 일본 사람들에게 자, 한반도에 지금 싼 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싼 땅 사가지고 이렇게 이민 오세요. 한반도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다시 자, 일본인에게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런 순으로.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토지조사 사업의 어떤 이제 결과가 또 이제 중요해요. 자, 보면은 일단은 우리 조선 총독부에 자, 지세 수입이 증가했다. 자, 땅과 그 땅의 주인을 이제 명확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 땅의 주인한테 세금 내라라고 이제 명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총독부의 세금이 증가했다. 통치를 하기 위한 어떤 이제 국가 재정, 그러니까 통치를 하기 위한 식민지 어떤 재정이 확보가 됐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자, 일본인 대지주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야. 자, 이 동척과 총독부에서 싼 값에 동척한테 땅 넘겼어요. 동척은 일본인한테 다시 그 땅 넘겼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중에서 넓은 땅을 소유한 이러한 대지주들이 등장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지주의 권리가 이제 증대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토지조사 사업은 그러니까 지주의 어떤 이제 소유권과 그 다음에 이제 소작인의 어떤 소작권 중에서 뭘 더 중시 여겼냐면 지주의 어떤 이제 그 소유권을 더 중시 여긴 겁니다. 그래서 지주의 권리는 이제 증대된 반면에 자, 대다수의 농민들은요. 자, 소작농으로 전락했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소작권. 다른 말로 이제 종작권이라고도 얘기해 볼게요. 자, 이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주잖아. 이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 우리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한번 맺어지면은 특별한 게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됐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었어. 기록에 보면. 자, 지주가 마음대로 소작인 내쫓았어. 소작인이 재판 걸었어. 승리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선은 소작인들의 어떤 이렇게 빌려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줬는데,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이런 건 하나도 인정이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요. 자, 잠깐만요. 자, 토지조사 사업 다음에 우리가 또 확인할 거는, 자, 회사령이라고 하는 거야. 자, 회사와 관련된 어떤 명령이다, 이런 건데요. 자, 당시에 회사를 설립할 때, 자, 회사를 설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총독에. 자, 뭐가 필요하다? 허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자, 여기 보면 총독의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러한 회사나 공장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제가 이렇게 회사령을 이제 시행한 이유는요. 자, 우리 민족 자본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민족 자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함이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 민족이죠? 자본이라는 건 뭐야? 결국에는
돈이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회사나 공장 설립하면 그걸 막 이제 팔고 운영을 하면, 그러니까 운영하고 팔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렇게 돈 버는 거를, 그러니까 돈 벌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거를 어떻게 하겠다? 억제시키겠다, 막겠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식민지 전체적인 공부하는 어떤 방법, 주제별로의 어떤 특징 이제 봤고요. 그 다음에 10년대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 이렇게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